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의 이현우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세스 시뮬레이터와 유니버셜 로봇을 사용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시뮬레이터에서 설계된 데이터를 이제 오픈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오픈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화면 좌측에는 쿠카 로봇 한 대가 있고 지금 우측에는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유니버설 로봇을 배치를 해서 OLP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OLP 프로그램을 PC 사양에서 먼저 데이터를 검증한 다음에 실제 하드웨어인 리얼 로봇과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R로보트 3D 데이터를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요. 인터넷 창에서 이 유니버셜 로봇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하게 되면 유니버셜 로봇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겠고요. 이 유니버셜 로봇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위쪽에 서비스 및 지원 탭에서 기술 지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지원 목록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다운로드라는 곳이 보이게 되겠고요. 다운로드를 선택하게 되면 유니버설 로봇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먼저 받을 건데요. 아래쪽에 메카니컬 항목에 가져다 대면은 로봇 3D CAD라고 해서 스텝 파일과 JT 파일 두 가지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텝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 유니버설 로봇의 사이즈인 UR3나 UR5처럼 목록이 보이게 되겠고요. 해당 목록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 후에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R 로봇에 관련된 3D 데이터를 먼저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소프트웨어 항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논 리눅스 오프라인 시뮬레이터나 또는 리눅스 오프라인 시뮬레이터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 즉 이 PC에서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멘스 고객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이 서포트 센터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서포트 센터라는 항목에 테크노메티스에 대한 제품을 들어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항목에 추가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고 이 로봇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 보게 되면 로봇 모델에 대해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세스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자가 COJT 포맷으로 되어져 있는 항목을 선택해 보게 되면 프로세스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메이커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유니버설 로봇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니버설에 대한 항목을 선택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UR 로봇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저는 이제 UR5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UR5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
이 프로세스 시뮬레이터로 다시 프로그램을 전환을 하고 UR 로봇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모델링에 인서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다운로드한 UR5에 대한 COJT 포맷을 가진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 데이터가 불러져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 모델링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화살표 조작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좌표를 사용을 했어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원점인 위치에서 두 가지 포인트의 가운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 항목을 지정을 해주고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위치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가운데 위치한 곳에 좌표계가 하나가 이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위치대로 모델링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로봇을 회전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이 COJT란 확장자를 가진 이 모델링 데이터에서는 이 키네마틱 에디터라는 항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로봇가 움직일 수 있는 각 영역에 대해서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UR 로봇 사이트에서 스텝 파일이나 JT 파일을 그대로 불러들이게 되면은 현재 좌측에 있는 이 쿠카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키네마틱 에디터를 들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확장자의 포맷을 가진 데이터를 불러들이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 스펙에 맞춰서 이 운동학 정의를 직접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멘스에서 인증된 로봇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로봇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 운동학 정의를 할 필요성이 없게 되겠죠. 이번에 로봇 앞에 그 장착하게 될 그리퍼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버트 인서트 파일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겠고요. 이 JT 확장자를 가진 그리퍼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을 지정을 해주게 되겠는데요. 이 타입은 리소스에 대한 클래스를 사용할 것이고,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그리퍼라고 명명되어진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리퍼라고 인식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그리퍼에 대한 부분은 좌측에 CAD 파일을 불러왔을 때의 항목 중에서 이 데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가진 목록인지를 좀 더 구분하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지정을 하고 부품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러진 부품은 마찬가지로 이 CAD에서 만들어졌을 때의 위치 상태로 불러지기 때문에 원점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약간 동떨어진 위치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만들어져 있는 그리퍼의 이제 운동학 정의를 보게 되면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퍼가 열리거나 닫힌 동작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퍼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샘 모델링 스코프를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하게 되면은 이 아이콘의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키네마틱 에디터를 통해서 동작해야 될 객체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리퍼에 대한 부분들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된 후에는 링크 1번 몸체와 그리퍼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연결된 상태로 찍어주게 되면은 이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의 타입이 회전형인지 아니면 직선형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창을 확장시켜 보게 되면 이 객체가 움직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객체는 이 가운데 위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위치까지 이와 같이 선형 운동이 되도록 지정할 것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링크도 선택해서 선형 운동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객체와 노란색에 되어 있는 객체는 따로 움직일 필요 없이 녹색이 움직일 때 노란색이 같이 움직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이 링크를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이 같이 움직여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첫 번째 만들어져 있는 링크와 팩터를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객체가 움직일 때 두 번째 있는 객체도 같이 움직여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로보트가 오픈했을 때, 닫았을 때를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고 이름을 정의를 해서 이름을 선택하며 움직이도록 설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조인트가 10만큼 떨어졌을 때의 위치를 오픈이라고 이름을 지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0으로 됐을 때 되는 모습을 클로즈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들어져 있는 이 위치가 오픈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10만큼 떨어진 것이 되겠고요. 클로즈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닫혀 있는 모습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이 그리퍼를 UR 로봇에다 한번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그리퍼는 화면 좌측에 그리퍼라고 이렇게 그리퍼 모양과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떠한 도구인지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타입은 그리퍼로 지정을 하고 이 그리퍼의 위치를 마찬가지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위치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착하게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은 그리퍼라고 정의가 되도록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봇을 선택을 하고 이 UR 로봇에 그리퍼를 장착하도록 합니다. 장착하게 될 객체는 아까 만들어져 있는 그리퍼가 되겠고요. 이 그리퍼의 베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적용했을 때 자동으로 해당 위치에 장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UR 로봇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된 데이터에 위치를 지정을 해놓고 그리퍼까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로봇을 사용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 또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 로봇의 3D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컨트롤러 세팅을 통해서 이 로봇가 어떠한 컨트롤러를 가진 로봇인지를 지정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컨트롤러가 디폴트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항목을 선택해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멘스에서 인증된 로봇들의 각각 컨트롤러가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 저희는 이제 유니버설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UI 스크립트에 관련된 컨트롤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버전도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세팅이 됐고, 마찬가지로 로봇 셋업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까 정의했던 컨트롤러의 버전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생성 및 업데이트, 그리고 툴에 대한 정의와 페이로드, 무게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 오프라인 프로그램 데이터를 뽑아낼 때 필요한 템플릿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지정을 해서 차후에 스크립트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템플릿 셀렉션을 선택을 해서 이 템플릿의 타입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스크립트 템플릿에서 가장 기본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템플릿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로봇을 사용한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퍼레이션에서는 이제 로봇 경로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간단하게 그 로봇에 동작할 수 있는 부분에 항목을 선택을 해서 어떤 로봇으로 움직일 건지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리퍼까지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확인을 하게 되면 오퍼레이션 트리에 자동으로 이와 같이 항목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 current localation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이 위치를 하나를 지정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위치는 좀 원점에 있는 위치이고, 그 다음 위치를 선택을 해서 이 로봇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이와 같이 화살표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로봇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대한 로봇의 경로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클로즈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로봇을 선택을 하고 이 로봇 탭에서 이제 가장 처음 위치인 홈 포지션으로 이동한 후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객체물과 로봇가 이 간섭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제 충돌 뷰어 쪽에서 하나의 충돌 세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돌 세트는 로봇과 그리퍼, 그리고 충돌할 객체를 선택해 주게 되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충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이 화살표를 조정을 하게 되면 충돌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생성된 로봇 오퍼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이 로봇 탭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로봇 프로그램 뷰어라고 해서 컨트롤러를 세팅하고 저희가 이제 템플릿 스크립트 템플릿을 맞춰주는데,
그 템플릿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로봇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12번째 줄과 13번째, 4번째, 5번째 줄에서 나타나는 이 경고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타나는 경고창은 위쪽에 있는 이제 teach pendant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로봇이 첫 움직였을 때의 위치를 보게 되면 먼저 이제 비어져 있는 항목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비어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툴에 대한 부분들도 선택해 보게 되면 이 해당 위치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됐을 때 뭔가 이제 에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에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동작을 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이 이 코드 타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 타입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에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이 움직였을 때 이제 속도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을 100 정도로 입력을 해보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가속도 값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해보니까 지금 첫 번째 위치에서 움직여야 될 13번째 줄에 대한 항목에 에러들이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선택을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변경을 해보게 되면 에러 항목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로봇 컨피규레이터를 통해서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 해당 에러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이 없어진 데이터들은 이 오퍼레이션을 생성했던 이 오퍼레이션 트리에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 투 로봇을 이용을 해서 로봇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이제 동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로봇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그 다운로드했던 가상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상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가상의 이제 유니버설 로봇의 컨트롤러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프로그램 로봇을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비운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는 아까 저희가 이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서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들은 스크립트 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크립트 코드를 선택해 보면 되겠고요. 이 스크립트 코드들을 아직 이 데이터에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이제 스크립트 코드에 대한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유니버설 로봇에서 제공한 가상 시뮬레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현재 데이터가 똑같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동작이 잘 이동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그래픽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고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원활하게 동작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이 없는 상태에서 UR 로봇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프로세스 시뮬레이터에서 설계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UR 로봇을 불러오고 이 불러온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서 이 만들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 가상의 UR 로봇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하드웨어와도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UR 로봇과의 연동을 위해서 먼저 모니터에 있는 프로세스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이 커넥트 투 로봇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커넥트 투 로봇에서는 실질적으로 UR 로봇과 연동할 로봇을 선택하게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로봇에서 지정된 IP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로봇에서 지정된 IP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UR 로봇의 이 컨트롤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R 로봇의 컨트롤러를 보게 되면 이 로봇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현재 고정 주소로서 이 IP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만들어져 있는 IP 주소를 기입을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이 로봇 IP 입력창이 있고요. 이 로봇 IP 입력창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커넥트라는 기능을 선택해 보게 되면 모니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석세스풀이 나타나야만 이 로봇과 이 프로세스 시뮬레이터가 원활히 연결되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클로즈를 누르고 라이브 모드를 켜게 되면 현재 이 모니터에 있는 이 UR 로봇의 자세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실제 로봇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로봇에서도 현재 프로세스 시뮬레이터와 똑같은 자세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모니터 화면에서 이 만들어져 있는 이제 설계 데이터와 UR 로봇과의 이제 티칭을 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이 콜리전 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서 이 UR 로봇과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이 의자에 대한 부분이 충돌이 발생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R 로봇 그 컨트롤러에서 이 프리 드라이브라는 기능을 선택할 것이 되겠고요. 프리 드라이브 기능을 선택한 후에 이 UR 로봇을 움직여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로봇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UR 로봇을 움직이면서 이 모니터를 보게 되면 UR 로봇이 실제 설계 데이터와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면서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져 있는 이 OMP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한번 구동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러에 보게 되면 아까 가상으로 설정했던 방법과 동일한데요. 프로그램 로봇을 선택하고 빈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이 스크립트 코드를 선택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코드를 선택했을 때 이 편집에 들어가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USB에다가 따로 옮겨놨기 때문에 USB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스크립트 코드가 보여지게 되겠고요. 종료 버튼을 누른 후에
그래픽을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랑 컨트롤러랑 실제 UR 로봇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실제 UR 로봇하고 모니터에 있는 UR 로봇이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 연락처 또는 메일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